자,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의 상설특검이 본회의를 당연히 통과했습니다. 뭐 이탈표가 하나 나왔다는데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더 모르겠어요. 자, 찬성 179표, 반대 85표, 기권 1표로 가결이 됐는데 국진당의 한지아 의원만 찬성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 아닌가요? 예, 항상 맞습니다. 그 한동훈 옆에 서 계시던 그 여성 의원님이시죠. 예. 자, 특검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 관련 주가 조작 의혹,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협찬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및 고속 이건 그냥 철컹철컹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인데 네. 온갖 게 연결 안 된 게 없어요.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국정농단 인사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및 수사지원 직권남용 의혹.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특검으로 다뤄지게 되는 거고요. 이 특검과 상관없이 내란 관련된 그 수사가 본격화되게 되면 김성은 따라서 내란 배우 수계의 하나로 김건희는 자동으로 딸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큰 옵션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최상무기가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을 해야 하는데 앞선 그 윤석열 내란 혐의 상설 특검도 추천 요청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죠. 예.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야 5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 최상목에 대해서 그렇죠. 어차피 이렇게 돌아올 이야기하고 거니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덕수 올 거니까. 한덕수 올 거니까 날려버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탄핵 소추안 발의가 되고 바로 통과가 되면은 통과되면 바로 직무 정지예요. 정지가 들어가니까 네.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켜. 대통령 놀이 그만해. 그러니까 지금 국짐에서 한덕수도 무조건 인용해갖고 날려줘.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못 돌아오게 해줘. 지금 오히려 입장을 그렇게 억지로 뒤집어 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그것도 상설 특검만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언제고 대행이 이게 총리가 안 하고 대행이 안 하더라도 이 법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회기가 끝나도 이 법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두 달 있다가 새로 뽑히는 대통령이 특검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면. 그러면 더 살벌한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제발 우리가 원하는 사람 저기 박영수 같은 가라 말고 사기꾼들 범죄자 말고. 네, 네. 그쪽 동업자들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을 특검을 세우려고 하면 좀만 더 기다립시다. 네, 두 달 더 기다렸다가 제대로 된 사람이 일머리 맡아가지고 처리하는 거를 보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날은 생각이 오게 돼 들어요. 있습니다. 네, 오게 그날은 돼 반드시 옵니다. 네. 외교안보지 더 디플로맷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걸 걱정하냐면 윤석열이 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인용이 됐을 때 이걸 거부하고 더 큰 어떤 혼란을 야기하지 않겠느냐. 그게 내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네.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 윤석열, 김건희가 동원할 수 있는 물리력이라고 하는 게 경호처에 지금 있는 뭐 한 600명 가까운 직원들인데 여기 내부적으로 지들끼리 지금 서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 안 되고요. 김성훈 그다음에 있잖아, 김성훈. 네. 김성훈만 있으면 곧 잡아 넣을 거니까. 그 다음에 경찰 특공부대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만, 이 특공부대들이 여러 그 지역마다 산재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한 자리로 모은다고 하더라도 뭔가 대규모, 막 국회를 장악한다든지, 방송국을 장악하든지, 이 정도의 인력 동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찰들은 군인이랑 다르잖아요.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점 안에서도 이들이 동시에 동원이 돼갖고 뭔가를 저지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거는 HID 같은 애들을 통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테러? 큰 테러나 아니면 북한에 대한 공격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국지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소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더군다나 러시아나 미국이 전부 다
김정은하고 지금 어떻게든 회담을 해갖고 북한의 개방과 정상화를 하려고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건데 웬만큼 때려갖고는 김정은이 참을 거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다 참았는데. 지금까지 다 참았는데 뭐 이제 다 왔는데 김정은 이제 와서. 입장에서도 그쵸. 김정은이 보살이었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뒤집어지려고 하면 진짜 국정이 마비될 정도로의 뭔가 큰 건을 터트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한 번 우리가 연습이 됐고 그러니까 이놈들은 뭐든 할 수 있는 놈이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이거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있는 거고 이걸 이제 대외적으로 해갖고 일을 저지르려고 하더라도 아마도 북한이 그 노림수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수가 없을 것 같아. 이제 남은 한 가지는 그냥 오빠 친구들 데리고 성렬이만 앞에다 세워놓은 다음에 지들끼리 밀항하는 거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만 현금화 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여기저기서 많은 현금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충식이 오빠가 그 돈들을 지금 다 갖고 있는데, 야, 충식이 아저씨가 이걸 들고 일본으로 튀어버려야. 김건희 일가부터 은순이 어디까지 막 완전히 화병으로 다 쓰러져 죽을 건데, 아니, 그 자승스님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충식이 오빠가 돈을 들고 튀어? 야, 이거 되면. 대성 통고. 네, 대성 통과하면.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지금 그 ESIND 하는 그 오빠들부터 시작해갖고, 충식이 아저씨 아들, 딸부터 시작해갖고, 김건희 일가와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동남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나 미국이나 이런 데 외국에 나가 있다 그래요, 실제로. 네. 관련 있는 사람들이? 네, 그 가족들이 지금 다 해외 체류 중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밝혀져서, 김건희 빨리 출금시켜라. 출금했냐, 안 했냐, 지금 이거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도망가는데 뻔뻔하게 국적기 타고 대한항공 비즈니스 타고 예약해서 가진 않을 거고요. 뭔가 다른 밀항 루트 내지는 뭐 전용기라든지 뭐 다른 루트를 지금 준비를 해놓고 여차하면 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준비도 우리가 좀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 김건희 얘기 계속 할까요? 김건희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김건희가 사실 경호처, 그러니까 뭐 성은이를 많이 믿고 의지한 건 맞는데, 성훈이. 성은이를 믿고 의지한 건 맞는데, 성은이한테, 앙탈을 좀 부린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오빠가 영장을 너무 많이 걱정을 해. 그러니까 이 이벤트남이 우리 연약한 우리 VJ로 마음 아팠어요. 걱정됐어요. 걱정하지 마. 오빠가 다 해결해 줄게라고 큰 소리를 빵빵 치는 내용이 포렌식 과정에서 텔레그램 문자로 기어 나왔다는 거죠. 너무 웃기다. 아우 씨 진짜. 이건 좀. 자,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건희가 부의가 염려한다. 특검법 때문에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내니까 김정은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니 체포영장이니 다 맡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문자 자체가 사실상의 공무집행 방해를 인정하고 내가 작정하고 내가 니네 집행 들어오면 물리력으로 막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고 그걸 시킨 사람이 누구다? 김건희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요? 김성우는? 완전 무슨 호위무사 뭐 이런 거. 아니 완전히 내 주군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본인은 가족이 없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 마님이 딴 놈들은 보리밥 먹이고 얘만 쌀밥 먹여서 했는지 모르지만 얘는 진짜 아니 나 너무 이해가 안 되네. 충성의 도가 이 상하 수직 관계의 어떤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 되면 거의 무슨 조폭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하지 않나요? 그럼 저기 이병헌이 신민아한테 하는 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아무튼 아니 직장인이 직장 상사의 와이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요?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대통령을 지키겠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오로지 너만 봐라는 마음으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경호차장 정도 된다 그러면 공무원이고 공무를 위해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대통령이 나한테 명령을 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요런 내용으로 갖다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김건희가 대통령이고 명령권자고 그리고 이 모든 경호를 받아야 되는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이란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은행나무 침대 황장군이네. 그렇지. 오늘 지금 10시부터 지금 영장 심사 지금 관련해서 받고 있을 건데 뭐 또 뻔히 9시나 10시쯤 돼가지고 뭐 구속 결정이 나겠죠. 네. 아니 심지어 와 김성훈이가 그 왜 윤석열 체포 저지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그 간부들을 겨냥해서 엄청나게 욕설하면서 난리를 다 죽여버리겠죠. 예. 다 죽여버리겠다고 명령 거부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차 대라는데 왜 안 되냐? 이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체포조 들어갔을 때 지는 이제 뒤에서 차벽 쳐서 저거 막아라고 명령을 했는데 앞에서 차벽 안 치고 통과를 시켜줘 버린 거야. 말 안 들으니까.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걸 갖다가 먼저 똘마니를 보내갖고 확인을 해본 거지. 왜 그 차벽 안 치고 저 돌파하냐고. 그러니까 돌파됐냐.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이광우가 그렇게 얘기를 이광우가 해요. 보고를 했대. 그랬더니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고. 아, 말투도 닮았네. 뭐가? 김건희도 왜 쏴주 이재명 쏴 죽이고 나도 뭐 이 얘기하고 그 최은순도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 이게 말이 다 닮았어.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윤석열만 말투가 안 닮았어. 차벽 치고 막는 거. 걔는 가족이 아니니까. 걔는 부록이잖아. 아 윤석열만 말투가 안 닮았고 그래서 최은순, 김건희, 김성훈이 말투가 닮았어. 그래서 그 당시에 차벽 안 치고 통과시켜줬던 사람들을 아, 직무에서 배제해갖고 사무실 근무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이번에 해임 시킨다고 발표를 한 거고, 그러니까 불복을 해서 나는 해임될 이유가 없다라고 싸우고 있는 건데, 뭐 끝까지 싸우면 당연히 이기시겠죠. 왜냐면 이게 업무상에 뭐 문제가 있다, 이런 걸로 해갖고 징계를 때리는 게 아니라 차장 자신 개인의 생각으로 이유 없는 해임을 결정을 해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절차상의 하자가 큰 상황인 거야. 문제는 내 말 안 들으면 또는 김건희를 못 지키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진짜 총을 쏠 수 있는 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식의 이제 망동을 하는 거지. 그 대대장이라는 놈이 이미 전세가 기울었는데 나가서 싸워서 죽어 그래갖고 그 자신들 그러니까 그 동료나 부하 직원의 등에서 총을 겨눈다고 치면 그 사람들이 무슨 판단을 하겠냐는 거야. 뒤로 돌아서 쏴버려야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장면이 태극기 휘날리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군법 안에서도 지휘관의 부당한 명령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 권한과 상황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 같은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김성훈이 이렇게까지 간다고 하면 제가 걱정하는 그것처럼 결국은 김성훈 손에 저도 죽고 건희도 죽고 그 추종자들도 다 죽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면 결국은 자기가 동료들의 손에 총을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포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주술을 믿어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은 사랑의 눈이 뒤집혀서 그런지 모르지만 김성훈은 아직까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진짜 구속이 되게 된다고 치면 아마도 큰일이 벌어질 것이다. 대통령실 안에서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김성훈이 또 귀화폰 기록 삭제도 압박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건 아예 구속영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있다는 건 증언 내지는 녹취나 증거 기록이 있다는 거죠. 대통령 지시라고 했답니다. 자, 중요한 건
진짜 저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 내란 증거를 없애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고 경호처장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이면 윤석열의 죄가 더 중죄인 거고요. 거짓말이면 사칭을 해갖고 얘가 한 거기 때문에 김성훈의 중죄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이면 이제 의도가 있는 거지. 반만 거짓말인 거지. 윤석열만 보내면 된다. 나는 계속 이벤트남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지. 대통령이 시킨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돼. 시켜서 한 걸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뭔 소리야. 나는 술 먹고 기억도 안 나는데 증거인멸을 텔레그램에 보니까 사실 시킨 사람은 김건희였던 거지.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굉장히. 그래서 이 비화폰 기록이 삭제가 됐는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김성훈을 구속을 시킨 상황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때려가지고 비화폰 서버를 비롯한 각종 그 기계들을 회수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포렌식을 해봐야 여기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근데 비화폰 안에 있는 녹음 내용이라든지 문자 내용은 지웠을 수도 있습니다만 늘 말씀드립니다만 비화폰이 운행되면서 발휘됐던 통신 기록들 이거는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통신사에 불이 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 통신 기록에 연루돼 있던 사람들과 그 시간, 그 기기를 들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연결고리가 나오면 얘네들이 500대 가까운 비화폰을 돌렸잖아요. 지금 이 내란 정범들에 대한 수사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지. 진직 검찰이 그걸 했어야 되는데 경찰이 그걸 하려고 하는 걸 검찰이 지금까지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 구속영장에 이게 있고 그다음에 김성훈이 비화폰 담당자한테 삭제했냐고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담당자는 이거 하면 증거인멸로 처벌받을 것 같은데? 본인이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 한다고. 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했을지는 모르지. 아직 그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담당자도 본인이 공무원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책임을 본인이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증거를 다 남기고 불법 지시에는 절대 응하지 않거든요. 왜? 연금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김성훈이 대통령 지시라고 한 게 윤석열만 보낼 것이니까 그 생각을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주요 공범으로 윤석열을 영장에 같이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건희가 영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게. 결국은 중요한 이게 건 대통령 지시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네가 말하는 대통령이 누구야라는 질문을 아무도 안 하지.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김성훈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나 가더라도 넘개처럼 얘만 안고 간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 VIP 제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어머 계엄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걸로 빼주고 모든 건 내가 안고 간다. 내가 몽통이다. 이러고 지랄을 할 각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는 가족경호부를 찾아가가지고 경호처를 찾아가가지고 난리 지랄 발광을 했잖아. 총 놔뒀다가 어디다 쓰냐고. 이재명 죽이고 아주 그냥 나 죽어버릴 거야. 씨.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성훈이가 잡혀갔는데 성훈이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다 해갖고 모든 걸 안고 너 하나만은 빼주려고 내가 이렇게 검찰에 잡혀가지고 윤석열까지 팔아가면서 내가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제 딴 놈이랑 건이가 딴 놈이랑 이제 있는 거가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성훈 입장에서는. 잡혀갔는데 뭘 알아요. 다 듣지. 잡혀갔는데. 그거 다 자기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주변에 다. 아니 어젯밤부터 딴 사람이 지금 대면 보고하러 밤에 들어가는데요. 만일 이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고 하면 그때 김성훈의 사랑은 뭘로 바뀌겠어요? 애증과 질투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원래 제일 잔인한 사건이 치정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치정으로 넘어가는 순간 김성훈은 살아있는 복수의 화신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아유 참 두 분 농담도 잘하셔. 그래서 예. 명태균이처럼
명태균이가 지금 이제 이 맛이 가다 보니까 옛날 동업자고 나발이고 이제 다 까발리고 다 같이 죽자고 가는 것처럼 김성훈이도 어느 순간에 건희가 자신을 버리고 환승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듣는 순간 바로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모든 내란에 대한 내용들,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다 불어댈 것이다. 명랑하니님께서 원래 헤어져도 전 연인 소식 들어요. 왜 난 관심도 없던데. 뭘 하디 말디. 전화나 하지 마. 자니는 뭘 자니. 네. 밤에 잠자지. 하지 마. 아주 짜증나. 전진사이다님이 김성훈 변호인이 최주유였는데 오늘 보이지를 않는다고. 벌써 손절을 친 건가? 그러네. 뭔가? 자기 데리고 있던 변호사를 붙여주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그 영장 기각시키고 이럴 때는 붙여서 같이 다녔는데, 뺐네요, 벌써. 자기 신복 변호사를. 허허. 그러면 이제 환승연의 시작이에요, 오늘로써. 네. 복수할 거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일부? 하고, 1부 순서 정리한 다음에 2부에는, 이재명 대표 얘기도 있고. 이재명 대표 얘기도 있고, 연금 연금 얘기도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있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네. 2부는 그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